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 내니만 금사빠라 소문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현상은 물가 상승률의 안정시대에 많은 변동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세나 바뀌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언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렇죠. 뭐 기자들 사이에서 또 시장에서는 지금 10월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금리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10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달에 동결을 했고 또 8월에 한번 금통위가 열리는데 그때도 동결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4월 들어서 2%대로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급증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6.1조 원이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예. 이런 이제 가계부채 부담, 그다음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다소 조금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자금 이탈 우려도 있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금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인데요. 네. 이창영 총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의 정책 결정이 외환시장 환율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이번 발표에 많이 강조했듯이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않은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뭐 미국 금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 뭐 미국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이 유력한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2021년도에 이제 연임이 되거든요. 예. 연임이 될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언론에서 관측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 측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선 있는데 앞두고.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11월 그 FOMC 회의가 대선 이후거든요. 대선이 11월 4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9월이 마지막 이제 9월하고 이달 7월이 이제 미국 FOMC가 열리는데 예. 이달은 좀 힘들고 9월이 그래서 이제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예. 주가는 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시장이 크게 하락했던데요? 예, 그 이제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하루 전날은 또 급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대에 그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랬군요. 이제 하원에서 시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이게 오늘 새벽에 끝난 그러니까요. 11일 증시에서는 또 급락을 했어요. 크게 하락했어요. 테슬라가 8%, 엔비디아 5%. 그렇습니다. 예. 기술주가 왜 이렇게 폭락한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6월 달 예.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월 기준으로 0.1% 하락을 했어요. 아. 이게 4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예. 이게 물가가 또 너무 내려간다는 건 경기 둔화에 대한 또 우려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기술주들은 많이 올라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갈아타려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스닥은 1%, 그다음에 S&P 500은 나스닥이 2%, 예. S&P 500이 이제 1%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네네. 반면 이제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 위주의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3.5%가 올랐어요. 그랬군요. 네.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올라갔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니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커지니까 이제 채권 금리도 내려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주식에서 또 채권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면 중소형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기술주가 이제 내려갔다는 그런 분석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